유명히 WTO 통장 합시다. 네, 합시다. 네. 이 세계 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결선 라운드 164개국 회원국 투표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거를 기사로 낸 언론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왜 이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서 어떤 느낌 받은 줄 알아?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게 기분 탓이겠죠. 제 기분 탓일 거예요. 그쵸? 설마 우리나라 언론인데 우리나라 유명희 본부장님이 안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상한 느낌은 그런 느낌적 느낌. 느낌적인 느낌. 네, 그렇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자, 중앙입니다. BBC 유명희 60표, 나이지리아 후보 104표. 서울 유명희 한국인 첫 WTO 총장 멀어지나. 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결선 라운드 164개국 회원국 투표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 선출 과정을 주관하는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 이사회 의장은 28일 밤 유 본부장에게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선호도 조사에서 득표를 많이 해 응고지 후보를 추대하기로 했다고 공식 통보했다. WTO 일반 이사회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새 사무총장에 추대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유 본부장에 대한 자진 사퇴 권고 성격이다. 네, 이런 기사가 아침에 있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온라인에서는 속보가 떴습니다. 중앙 미 유명희 공개 지지 WTO 막판 역전극 벌어지나.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가 현지 시각으로 28일 차기 사무총장에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추대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친중 성향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중 간 막판 교통정리로 유 본부장이 당선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원국 전체 컨센서스를 이루는 시한인 11월 7일까지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것이다. 네. 지금 이제 그 기사로만 보면은 뭐 100대 60이니까 이미 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수치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후보는 자기가 120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자기 주장이. 근데 이미 발표 중에 자기가 확보했다고 얘기했던 거는 한 20이 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유는 했어요 이번에. 안 하고 있는 데가 중요한 건 중국 있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는 얘기하면 반감이 있을까봐 안 하죠. 네. 미국이 안 하다가 미국이 뒤늦게 뛰어든 거예요. 갑자기 뛰어든. 예, 갑자기 25일 밤에 뛰어들게 된 거고 단순하게 뛰어들어서 그 지지한다라고 표명한 게 아니라 폼페이오하고 그다음에 각국의 그 제외 공간들한테 전부 다 나가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가서 지지하도록 성향을 바꿔라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중립적으로 있는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중동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몰표가 쏟아질 수 있는 이게 표가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WTO가 지금 중국으로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이제 기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근데 트럼프가 WTO 난 탈퇴할 거야. 난 WTO 규정 안 지켜. 나는 그냥 맞아. 미국 제일 우선주의가 좋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 유럽이라든지 중국이 계속 WTO 제소를 통해 갖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물론 트럼프는 들은 척도 안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 중국이 미는 후보가 돼갖고 이게 공식적인 조직화가 되면 미국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지 이걸 저지를 하려고 나설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참가해서 미국이 응원한다는 체제를 떠나가지고 미국이 이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공작을 한다는 거야. 이미 월 초에 이 응고지 후보의 그 비리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재무장관 시절에 이제 국책 유전에서 나오는 예산이 비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공개적으로 봤다. 이게 보고도 묵인했다라는 그게 나왔거든요.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흘렸어요. 이제 내일 모레 사이에
또다시 그와 관련된 크게. 별도의 비리 스캔들이 또 하나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빼도 박도 그렇지. 못하게. 사실상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나설 수 있는 헐. 매우 도덕적으로 치명적이거나 그러니까 불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네.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미국 측에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다른 스피커를 통해서. 그렇죠. 자, 당연하죠. 문제는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조금 남짓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야. 시간 얼마 없는데. 이게 미국의 수법이거든. 사실인지는 중요치 중요하지 않아. 않아. 일단 빵 터트려. 빵 터트려 놓고 도덕적으로 타격을 도덕성의 타격을 확 줘버리면은 오보보보 하는 동안 그냥 쭉 그렇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확 뒤집으면서 그렇죠. 이걸 뒤집어 놓고 그거를 증명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요는 이제 우리나라의 의지예요. 원래 이렇게 되면 이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야 되는 건데 아니요. 그렇죠. 우리 외교부는 절대 절대 포기 포기할 안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되게 웃겼던 게 어제 기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졌다는데 그러니까 패배의 조짐이 깊은데도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 돌리고 있다. 저 참 쓰잘데기 없는 짓 한다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기사 많았죠. 우리나라 언론이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이요. 어제 그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쏟아진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 엄청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본은 대놓고 반대하고 일본은 이제 있죠.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본 내부 언론에서는 오히려 야 이게 반대하는 거는 좋은데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입장을 방대를 공식적으로 한 우리가 미국하고의 통상관계에서 편할 수 있겠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건 크게 중요치 않아. 네. 어차피 일본이 WTO에 가서 힘쓸 수 있는 여지는 없어. 중국이나 미국이나 EU가 워낙 그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한테 밑보여 버리면 WTO하고 상관없이 직접적인 타격을 맞을 수가 있거든. 지금 이미 밑보였는 건데. 그래서 네. 이런 방향을 우리가 한국 싫다고 지금 이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미국한테 드자비를 한 꼴이 되는데 되든 안 되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이거 안 좋은 결과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쓴 거예요. 일본인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한테 뭔가 엄청난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건 지들 예상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했어요.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별건이니까 그 영향력 미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외교적인 서한을 보냈는데 지금 무조건 안 돼 하는 거는 요거는 사실 뭐랄까 감정적인 거거든. 뭔가 정론을 생각했다고 하면 중립지역에서 슬쩍 빠질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요. 근데 대놓고 굳이. 나는 반대요. 나는 나이지리아 편이요. 이러고 나서버렸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일본은 이미 이제 밑보였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처맞을 일만 남았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이미 전화로 경고가 갔을 겁니다. 고위급, 그러니까 미국 고위급에서 일본 고위급에 다이렉트로 경고가 갔을 겁니다. 그만해라. 네. 폼페이오가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요, 생각보다 국제관계가 물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굉장히 순화된 표현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정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사를 통해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교전이 펼쳐질 때는 굉장히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언사라는 건 우리가 카메라가 앞에 있고 기자가 옆에 있을 때 외교적 언사라는 게 나오지 실제 외교에서는 굉장히 센 얘기들이 다이렉트로 오고 갑니다. 그렇겠죠. 네. 조심해라. 경고라고. 그만하라고. 네. 그리고 미국한테는 결정적인 장치가 있어요. WTO 주요 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토권, 네. 비토가 중요하죠. 네, 비토를 통해 가지고 나는 이 사람 인정 못해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안 받아들이겠다. 만일 이게 그 비토권을 내가 쓸 카드까지 쓰겠다라는 발표가 나올 때쯤 되면 다른 나라 수장들 야 미국의 의지가 저렇게 강력하니까 바꿔. 그냥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로비가 굉장히 막강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EU가 공개적으로 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금 EU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가가? 후보는 말을 잘 들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한국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국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유럽 연합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덩어리처럼 여러분 생각되잖아요. 독일이야, 그냥 독일 이거. 예. 그리고 유럽 연합이라고 해봤자 몇 개국이다? 27개 나라밖에 안 돼요. 예, 27개 나라밖에 안 되고 얘들을 각계 협회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나면은 사실 뭐 한 목소리도 안 나와.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미국은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개긴다.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만약 저쪽에서 더 개긴다 왜 그러면은 찰지고 좋은데? 네. 미국은 또 요런데 묘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네가 아메리카를 감히 야, 다 돌려. 이렇게 되는 거 진짜. 야, 준비했던 거 있지? 다 터트려라. 그냥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많이 뿌려놓고 일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려놨어도 아직까지는 정보력에 있어서는 미국을 사실 따라올 수가 없고 이런 정보를 통해 자기들만의 정보를 통해서 사건 조작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여전히 최고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최고라는 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나이지리아 후보가 처음에는 이제 막 아프리카 출신의 뭐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처음에는 언론에서 그 얘기만 나왔다가 후보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 그러니까 재무장관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비리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올 때 저는 이 사람 버려졌구나라는 생각 바로 직감적으로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프리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제대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거의 없는 데다가 가장 이들이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왔던 제일 좋은 이유는 그거예요. 얘들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에서 휘두르기 가장 편한 꼭두각시인 거예요. 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약소국처럼 보이는 나라마저도 우리가 인정해주는 뭔가 명분도 찾을 수 그렇죠. 있지만 실리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쪽이 아프리카 쪽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냐면은 재정적으로 투명하거나 재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이 걸리지 않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사실은 맹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개입도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본투표보다는 5명에서 2명 뽑는 중간 투표가 더 힘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세가 워낙 막강했었고 막강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한 명이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아프리카가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고 제3의 후보가 영국 출신, 그러니까 영국 재무장관 출신인가? 아무튼 그 영국 후보가 오히려 더 유명희보다 유력하지 않냐. 그래서 아프리카, 영국 아니면 임용이 3등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 영국 후보를 눌러앉힌 게 사실 미국의 입김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쪽만 너무 돼버리면 중국세가 강하니 그렇죠. 다른 세력들을 몰아줘라. 근데 니네 유럽은 니네 표 얼마 안 되니까 한국 후보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미국이 그때만 하더라도 물밑 협정을 해서 물밑 조정을 해갖고 밀어준 거야. 왜? 유럽이 안 되면 아프리카만 2명 되니까.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1차 투표에서는 유명희 본부장 쪽으로. 그러니까 1차에서는 유명희를 밀다가 2차에서 유럽이 바꾸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집혀져 있는 모양을 내가 보기에 미국은 일부러 방조한 거야. 그리고 지금 끼어들면서 이게 뒤집히면 누구 공이 된다? 미국의 공이 되는 거지. 거죠. 정말 극적인 연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좋은 일 할게 하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그렇죠. 생색은 일단 다 우리가 가져야 돼. 그게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저는 미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생색 내는 거야 계속. 내가 이거 해줬잖아. 야, 내가 이거 해줬는데 왜 너 그거 안 해줘? 야, 너 사기꾼, 너 못된 놈. 그러니까 그게 저는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지? 노.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딱 가지는 그 모양이 원래 깡패요. 네, 그 이미지는 전 세계 깡패 조직원 뿌려서 삥 뜯어서 나라 유지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사채 뿌려서 유지하는 나라가 중국인 거야. 세계 G2가 이렇게 도덕성이 없는 새끼들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쥐는 WTO 관심 없다며 탈퇴한다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도 그러나 굳이 수장을 뽑는다 그러면 내가 영향력을 줘서 한국을 당연하지. 뽑았으니까 내 편 들어야 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카드를 지금 쥐는 거예요. 그럼요. 예. 지금 돼갖고 역전돼서 유명희가 뽑혔다. 그러면 딴 역시. 사람들 뭐라 그럴까? 역시 아직까지 미국.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구나. 미국. 뭐 이렇게 이제 미국을 업고 WTO 사무총장이 되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가요? 네. 이거죠. 화웨이 스마트워치.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 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여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아. 모모토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확실히 좋은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중국은 조금 찜찜하겠지. 많은 분들이 저 그러면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 아니야? 저기요. 자, 미국이 어디든 자신들의 꼭두각시 삼지 않으려는 국제기구 수장이 있나요? 예. 그건 없죠. 그건 없습니다. 유럽 출신 그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도 어떻게 된다? 미국의 꼭두각시예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런 꼭두각시 싫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취할 건 취하고, 예,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지.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우리 이득 챙길 게 분명히 있어요. 예. 아니, 그럼 미국의 꼭두각시 WTO 수장이 반드시 돼야 합니까? 예.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서 우리가 얻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통령 선거, 미 대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얘기 또 해야 되나요? 네. 우리 다 결론 내지 않았나? 아니, 아니, 지금 결론 아직도 냈는데. 아직도 이제 그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하는 여론 조사를 그렇게 밀고 있는 언론들이 많고 아직도 10%를 이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조간을 보니까 어. 살짝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격전지,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격전지라고 얘기하는 데가 다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자기네들이 예상한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뒤집힌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뭐 결론은 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외적인 얘기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JP 모건이 오늘 얘기를 내가 오늘 하다니 역시 라이브가 좋구나. JP 모건이 트럼프가 돼야
주가 지수 15%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놨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항복했다는 얘기야, 월가가. 내가 너를 때려보려고 해서 공매도를 때려갖고 한 3천억 달러 벌기도 했는데 실제 코로나 관련해서 공매도로 5, 6월 달에 3,500억 달러 이상을 튕겼어요. 어떤 세력들이. 근데 그 돈을 빼갖고 주식시장을 무너뜨리기까지 하고 민주당 그 주지사 있는 데를 전부 셧다운을 시켜가지고 쉽게 말해서 같이 굶어 죽자고 옥새 작전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꿋꿋하게 이걸 이겨내면서 지지율 역전을 시키는 걸 보고 이제 월가가 이 변동성이 없다고 본 거지. 트럼프 당선되면 주가 오른다, 경제 나아진다. 근데 바이든은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내버렸어 오늘. 그렇게 되자마자 미국 다우지수에서부터 우리나라 증시까지 오늘 널뛰듯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선 안에서의 변동성에 대해서 미국의 주류들이 걔네들이 제일 정보 빠르잖아. 이미 트럼프의 승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대선 기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해갖고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가서 같은 덕을 보겠죠. 꼭 투자하시란 말씀은 아닙니다만 고려하시면 좋을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주류들도 이제 민주당에서 손을 떠났고 월가의 지원이 없다고 치면 바이든이 예를 들어 지는 결과가 나오는 걸 갖고 불복을 한다든지 뭐 이걸 의회로 끌고 가고 대법원으로 끌고 간다든지 이런 짓거리도 아마 시도를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배포 못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는 아직도 참 미국 민주당, 오바마,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이런 아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가지고 마치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는 분, 송작가 TV를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착각, 말도 안 되는 착각 안 하시겠지만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의 어떤 성향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솔직하게 대놓고 거짓말을 안 하고 그냥 대놓고 하는 사람이고 바이든, 힐러리, 오바마 이런 애들은 안 그런 척 하면서 뒤에서 나쁜 짓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 짓인데 한쪽은 미국 국민을 기만하면서 사리사욕 잔뜩 채우는 애들이고 한 애들은 니들 기만당하고 있어. 난 차라리 대놓고 하기라도 하지. 얘들 뒤에서 무슨 짓 하는 줄 알아? 라고 국민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 백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왜냐고요? 수십 년간 민주당 정권 잡아보고 얘들이 훨씬 더 진보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겪어보니까 이 새끼들이 뒤에서 나쁜 짓 더 많이 하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돼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차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야 니들 당한 거 맞아. 니들 지금까지 사기당한 거야. 기만당한 거야. 라고 솔직하게 까주는 대통령이 나오니까 이들한테 이 사람한테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 대폭락이라는데요? 송 작가님? 아니 지금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판매를 이게 매물을 던지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이거를 전부 주워 사 모으고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장 막판에 극적 반전 일어납니다. 네. 이 우리가진님께서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백인 외 인종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미국에 계신 지인도 트럼프 엄청 싫어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 외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계급적으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때 오는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종부세를 여기 있는 3명 종부세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고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종부세 걱정하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 우리 대다수는 종부세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났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고 세금 폭탄. 세금 폭탄 맞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나 실제로 그래서 폭탄 맞았어요 보면은 정말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25명밖에 없대.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폭탄 수준은 우리가 왜 5천만 명이 왜 그 25명 때문에 마치 우리 전체가 폭탄 맞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인지 부조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착각을 누구라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제가 트럼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상대편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드리는데 왜 바이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를 찬양한다고 착각하죠? 제가 지금까지 트럼프 찬양했나요? 이렇게 사람 몰아가시면 늘 곤란합니다.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는 최선이 없으니 차악을 선택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 답이 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 없이 살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노예 근성 좀 버리자 무릎팍 깨진 도사님께서 아니 그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게 사실은 지혜예요. 딴 게 지혜가 아니고 아니 남이 장애 간다고 똥찌개 지고 나도 장애 가야지. 이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예. 저는 반드시 종부세 낼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네. 웃으면서 종부세 내고 우리 정말, 모두 예. 종부세 낼 수 있는 세상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종부세 내는 언니 연락 주세요. 자매처럼 친목하면서 재밌게 지내게. 갑자기? 왜 돈 많으니까 갑자기 친하고 언니? 싶어요? 아니 내가 정부 언니를 그렇게 찾는데 대부분의 우리 그 언니들이 나 그러면 송 작가 친하게 지금부터 돈 벌어야겠네 이런 분만 있지.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이준현님께서 종부세 내느라 집콕하고 절약하는데 기분 좋아요. 세금 낼 수 있어서 좋아요. 친하게 지내요. 이준현님.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정말. 일단 주민등록 등본하고 재산세 완납 증명을 떼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뭐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종부세 내고 싶어 하는 분이 이렇게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게. 사실. 세금 내야 돼. 네, 세금 네. 내야죠. 예. 자 이준현님 유성 가면 피터님께서 전화번호 교환하고 싶으시답니다. 네.